두 번째 수업은요. 습기가 부르는 질환 외이도염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상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얼마 전 50대 한 환자분이 한쪽 귀가 아프고 귀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진물까지 나온다고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본인은 중이염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막상 제가 귀안을 살펴보니 정작 고막은 멀쩡했고 귀 바깥쪽 통로인 외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면봉으로 귀를 후빌 때 지나가는 통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붓고 진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분은 걱정하셨던 중이염이 아니라 외이도염이었던 거죠. 외이도? 야, 아니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그 이어폰 이렇게 할 때 그 지나가는 그 통로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 귀가 아프거나 먹먹하면 중이염부터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환자분처럼 외이도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외이도염과 중이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름철에는 외이도염을 특히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중이염은 저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외이도염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귀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 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외이는 귀바퀴와 외이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소리는 중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이는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공간으로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 맨 안쪽에 있는 내인데요. 여기는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과 청신경,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행기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에서 소리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면 청신경이 이를 우리 뇌로 전달해서 바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어디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외이도염, 중이도염, 뭐 내이염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길인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면 외이도염, 중이에 생기면 중이염, 내이에 생기면 내이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이도염을 이게 만약에 방조해서 그게 염증이 귀로 들어가면 그게 중이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외이도염과 중이염은 생기는 위치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증상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외이도염을 오래 방치했다고 해서 중이염이 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중이염이 심해지면 중이에서 나온 고름이나 진물이 이제 외이도로 흘러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외이도염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약에 고막에 구멍이 있는 분들이라면 외이도에서 생긴 염증이 역으로 고막 안쪽 공간인 중이 강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외이도염을 방치한다고 해서 중이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표에서도 외이도염이랑 중이염의 생기는 주요 원인도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이도염과 중이염은 둘 다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길 수는 있는데요. 특히 외이도염은 거기에 더해서 무좀의 원인균이기도 한 곰팡이 감염도 전체에서 한 10%가량을 차지합니다. 아까 조서영 교수님 강의에서 무좀도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생긴다고 했죠. 외이도염도 똑같습니다. 여름철엔 땀도 많이 나고 습하고 게다가 물놀이도 많이 하니까 귀 속에 물이 들어가기 쉬워서 외이도염이 더 자주 생기는 거죠. 이렇게 외이도, 귀 안에 물기가 오래 남고 더운 것 자체가 균과 곰팡이가 모두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또 귀 속이 축축하니 찝찝하거나 가려워서 면봉으로 귀도 자주 파게 되는데 그러면 귀 속에 있는 정상 피부 정벽이 망가져서 외이도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럼 외이도염도 곰팡이 질환이니까 무좀처럼 막 엄청 간지럽겠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외이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간지러움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 사례처럼 진물이 나고 먹먹하고 아픈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귓바퀴를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어우,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아픈데? 아픈데요? 어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희만 그 건강에 좋아하면서 막 귀를 막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기면 누구나 아플 것 같은데요. 외이도염도 그러면 무좀처럼 혹시 옮아요? 귀이개나 이어폰을 여럿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쓰면 묻어서 옮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좀처럼 혹시 몸에 생긴 다른 곰팡이를 손으로 만진 후에 귀를 만지게 되면 귀에 옮겨서 웨이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니어 이거 공용으로 쓰는 건데. 나 내 거야 이거는. 아, 그래요? 나도 내 거 만들어줘요. 그게 참네. 이거 걱정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웨이도염은 보통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웨이도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아스퍼질루스나 칸디다와 같은 곰팡이인데요. 이 균들은 원래 우리 공기 중이나 우리 몸 주변에 늘 흔하게 존재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옮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귀안이 습하고 상처가 나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 여름에 열심히 뛰고 나면은 땀 많이 흘리고 이어폰을 꽂고 뛰면요. 네. 이거 조금 이게 찝찝하죠.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중이염은 코와 귀를 이렇게 통하는 이관이라는 통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비염, 축농증이 걸리면 이 코 점막도 붓고 이관이 같이 부으면서 막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이가 환기가 안 되면서 물이 고이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은 고막 안쪽에 진물, 먹먹함 그리고 청력이 실제로 떨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청력도요? 네. 어머. 중에 염증이 차 있으면 상식적으로 해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중이염이 오래 반복돼서 만성 중이염이 되면 고막에 구멍이 나는 천공이 생겨서 그것 자체로도 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이염은 웨이도염과 다르게 귓바퀴를 이렇게 당겨도 아프지 않고 소화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열감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름은 환절기나 겨울보다 감기 걸릴 일이 훨씬 적잖아요. 네. 그래서 중이염은 오히려 여름에 적고 덥고 습한 여름에는 웨이도염이 확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웨이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그래프를 보시면 7월과 8월에 해마다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름에 진짜 확 늘었네요. 네, 아니, 그럼 저기 환자 병원에 안 수가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배 되죠.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잘 치료하면 깨끗이 잘 낫는 질환이지만 워낙 여름에 습하고 흔하다 보니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웨이도염이 아주 심해지면 피부가 녹아서 귀 속에 있는 뼈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 면역력이 정상이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없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성 웨이도염은 염증이 귀 주변 연부 조직을 포함해서 우리 뇌를 받쳐주는 머리뼈의 바닥 부분인 두개저라는 뼈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두개저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신경들을 마비시켜서 안면마비나 성대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웨이도염으로 사망까지 간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진짜 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겠는데요? 네. 무서운데? 그래서 염증이 이미 두개져 있는 뼛속, 즉 골수 깊은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요. 특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렵습니다. 악성 웨이도염의 사망률이 꽤 높은데요. 한 10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웨이도염인 줄 알고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웨이도암을 저에게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흔한 병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가 아프고 진물이 나오면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지금 너무 놀란 게 애 둘을 키우잖아요. 얘네가 워낙 매주 수영을 다녀서 네. 귀병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생기니까 그냥 지나면 대수롭. 괜찮아져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거 진짜 병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겠네요. 많이 네. 생기면. 네, 그럼 진료를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웨이도염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귀를 우선 항상 잘 말리고 면봉으로 후비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약물 치료가 있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상생제와 스테로이드가 같이 섞여 있는 귀 물약, 보통은 점이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이액을 하루 두세 번씩 며칠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쉽게 말해서 눈병이 났을 때 안약 넣으시죠? 네네. 점이액은 귀 속에 넣는 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으려면 일단은 오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귀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용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이 자세로 떨어뜨리고 조금 더 눌러주시면 좋고요. 이 자세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앉으셔서 흘러나오는 것만 닦아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애기 차면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면 가끔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거를 손으로 좀 오랫동안 쥐어서 체온이랑 비슷하게 맞추고 넣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안에 섞이지 않으면 효과가 좀 덜 발휘되는 이 점액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흔들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때 흘러나오는 것만 닦으면 돼요? 막 일부러 이렇게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뺄 필요는 없으신데 많이 찝찝하면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좀 말려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병원에서 진물이나 혹은 죽은 조직 등을 병원에 가셔서 자주 청소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산성용액으로 귀를 세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원래 약산성의 환경이 유지돼야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산성용액으로 세척해서 원래의 환경을 되찾아주는 거죠. 아니 이게 산성용액이면은 식초 같은 건데 아까 무좀은 식초 무좀은 안 된다고 하지 했잖아요.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식초를 묽게 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초가 산성이라 물론 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집안에서 식초에 대한 보관 상태가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고 환자분들이 아주 묽게 그 농도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히 희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성용액이 너무 진하면 아까 무좀에서처럼 오히려 귀 속 피부를 자극하거나 고막을 자극해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전한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먹는 진통소염제가 처방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드시는 항생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웨이도염은 귀 바깥 통로인 웨이도에 염증이 생긴 거라 먹는 항생제보단 이렇게 직접 넣는 점액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또 점액이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점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액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악성 웨이도염까지 가면 최소 치료는 6주 정도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주변에 농양이 생기거나 괴사 부문이 넓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심하면은 정말 무서운 병인 게 웨이도염인데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어요. 이건 사실은 귀병은 진짜 여름에 달고 사는 어린애들 네. 정말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면봉이나 귀개로 절대 귀를 파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샤워나 머리를 감고 나서 항상 젖어 있는 것 같으면 귀를 잘 말릴 것. 말릴 때는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름철에는 이어폰 사용을 줄일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웨이도염에서는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귀 속에 물이 들어 있으면은 이거 건조시키려고 면봉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 살짝만 해도 좋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웨이도염은 워낙 가렵기 때문에 대부분 면봉을 쓰시고 환자분들도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간지럽고 힘든데 어떻게 손을 안 댈 수가 있냐. 그렇지. 근데 그럴 때 보통 이런 점액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면 가려움이 조금 낮아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약산성으로 저희가 식초 같은 액으로 세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가려움이 훨씬 덜해집니다. 하지만 가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습하기 때문이라서 잘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굳이 면봉이나 귀개를 안 쓰고도 그런 가려움증은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면봉 같은 거 사실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그 귀지 이런 게 딱 나오면 얼마나 맞아요. 뭔가 그 떨리는 느낌이 확 있는데. 아 이거 공용 샤워실 같은데 보면은 면봉이 남자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다 한단 말이죠. 그게 노라면 좀 뭔가 뿌듯하고. 야 이거 야 오늘 터널 뚫었구나 이건데.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런 공용 공간에 있는 면봉은 대부분 100개, 200개씩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면봉을 집을 때 손으로 핀셋으로 미세하게 하나만 집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개를 더듬어서 집다 보니까 손에 붙어있던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봉을 가정에서도 쓰시기보다는 하나씩 개별로 포장된 제품을 쓰시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쓰시더라도 깊이 넣지 마시고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곰팡이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습한 환경에서 무조건 잘 자라기 때문에 잘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말리실 때는 귀를 그냥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바람이 충분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귀를 뒤쪽 위쪽으로 조금 당기셔서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면 고막까지 바람이 충분히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로 쭉 펴준 다음에 말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어폰은 사실 귀를 막게 되잖아요. 귀마개처럼 이제 귀를 막게 되는데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습기가 차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더라도 중간중간 이어폰을 빼서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웨이도염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중이라면 당연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이어폰 쓰다가 조금 찝찝한 것 같아서 요새는 뭐 이렇게 오픈형 골전도 이런 네.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런 걸로 써요. 맞습니다. 그런 건 좀 괜찮겠네요. 그렇죠. 특히 운동하시거나 이러면 몸에서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는 이어폰보다는 골전도 이어폰을 쓰시는 것이 웨이도염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야,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인이어 바꾸기보다는 네,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어요. 이것도 뭐 골전도로 바꿀까요? 이것도 귀 뒤에다가 붙이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네. 강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웨이도염은 여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말이 가볍다는 말은 절대 아닌데요. 평소에는 잘 낫는 병이지만 만약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르신들은 자칫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처럼 귀를 파지 말고 항상 잘 말려주고 특히 여름에는 이어폰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진물이 나거나 아프다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잘 준수하셔서 귀병 없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웨이도염에 대해서 두 번째 강연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은 어떤 질문을 좀 보내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웨이도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들으니 좀 걱정됩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일까요?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들은 웨이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청기 자체도 이제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귀를 막게 되니까 웨이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으면 환기가 안 되고 습기가 차고 그리고 귀지도 많이 생기니까 세균이 자라고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기 표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보청기를 뺐다 꼈다 하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까지 생기면 훨씬 더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실제로 쓰게 되면 세균성 웨이도염도 늘고 곰팡이에 대한 곰팡이성 웨이도염도 모두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는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청기를 매일 착용하시잖아요. 특히 귀에 들어가는 부분을 깨끗이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깨끗이 청결하게 닦아주시고요. 뭘로 닦을까요? 알코올 솜으로 닦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건조된 휴지로만 닦으셔도 사실은 크게 그냥 상관없습니다. 휴지로 해도 되나요? 젖어 있고 거기에 늘 균이 자라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서 일단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밤에는 가끔 밤에도 보청기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셔는 안 되고 밤에도 반드시 보청기를 빼서 귀와 보청기를 둘 다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뺀 보청기는 제습함에 잘 보관해 주시면 기기 관리도 유지가 잘 되고 균도 잘 안 자라니까 제습함에 잘 보관해 주시고요. 보청기를 대부분 하루 종일 착용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착용하시더라도 여름철에는 중간중간 보청기를 빼서 귀를 환기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꼭 보청기와 함께 귀지도 빼고 귀도 점검을 받으시고요. 네 번째로는 보청기가 낄 때마다 아프거나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가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진물이나 통증이 생기면 보청기는 일단 빼시고 가까운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셔서 여름철에 보청기를 끼면 되는 거 아니야? 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청기를 그렇다고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청을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 관리하는 습관만 잘 들이신다면 보청기는 장마철에도 안심하고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애들은 엄마가 이제 귀를 파주잖아요. 근데 이게 귀 파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참 뒀더니 이 귀지가 너무 많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귀를 파면 안 되나요? 네, 사실은 귀지가 웬만큼 차 있어서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까지 차 있진 않은데요. 아니 그 정도면은 여기 이쪽으로 귀지가 나 흘러서 네, 걸어갈 때마다 흘러나올 정도면 그럴 수 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차라리 병원에 가셔서 그냥 고막 검진도 할 겸 예. 병원에서 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냥 그거 귀지 빼려고 병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아. 대신에 이제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또 다른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크게 고막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는 특히 아이들 귀를 이렇게 관리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팁까지 마지막에 잘 알려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